효율적인 일러스트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분들 중에 퀄리티와 작업 속도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고민하시거나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효율 중심 일러스트를 그려내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캔버스를 만들어야겠죠? 캔버스의 사이즈는 저는 이번에는 폭을 6000픽셀, 높이를 7000픽셀, 그리고 해상도를 300픽셀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캔버스 사이즈는 뭐 그리는 그림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지만은 일단은 3000픽셀 이상으로 작업해 주시는 게 좋아요. 3000픽셀 이상으로 작업해야지 브러쉬를 칠할 때 너무 픽셀이 도드라져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축소를 했을 때도 더 디테일하게 보이는 좀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작업할 때 너무 작은 사이즈로 작업하시게 되면은 되게 섬세한 작업하기도 힘들어져요. 왜냐면은 브러쉬의 최소 단위가 굉장히 한계가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머리카락 같은 세밀한 작업을 나중에 할 때 조금 더 불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사이즈에서 특히 3000픽셀 이상의 사이즈에서 작업을 하시길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펜아트를 그릴 건데요. 우리 학생분들께서도 창작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창작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억지로 처음부터 막 창작을 1부터 10까지 전부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디자인 정도는 답습할 수 있는 펜아트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진입장벽이 훨씬 낮고 그 다음에 그림 공부할 때도 조금 더 내가 그림의 구성적인 측면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이라던가 그냥 일러스트를 그려내는 뭔가 구성적인 측면이나 연출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조금 살짝 별개로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당장 막 한꺼번에 해가지고 그림 자체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고 그림 그릴 의욕이라고 할까요? 너무 어려우면 이게 사람이 의욕이 꺾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 조절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접근할 때부터 난이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너무 어렵다, 진짜 힘들다 이런 기분 때문에 아무래도 오랫동안 즐거움을 느끼면서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끔 적절한 난이도를 구성하는 것도 그림을 공부하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펜아트로 작업을 하게 될 건데요. 이번에 백일몽화에서 등장하는 화이트 레빗의 펜아트를 한번 그려볼 예정입니다. 저도 효율 중심 일러스트에서는 완전한 창작을 하기보다는 펜아트의 디자인을 답습해가지고 디자인을 사용해서 매력적인 일러스트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작이 굉장히 이미 좀 충분히 매력적인 일러스트죠. 학생분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한번 펜아트로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또 본인이 되게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것을 그려야지 애정도 생기고 잘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그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약간 뭔가 그릴 게 지금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라고 생각이 좀 드시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그리실 분들이라면은 내가 뭘 그리고 싶은지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분들이 보기에는 좀 쓱쓱 그리는데 인체 러프 나오네라고 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일단 제가 조금 뭔가 그림을 많이 그려가지고 좀 익숙한 것도 있겠지만은 계속 제가 인체를 그리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 일단 초반 인체 잡을 때 약간 학생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뭐냐면은 머리부터 동세를 잡는 게 아니라 몸통부터 동세를 잡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반에 인체 드로잉을 할 때 머리부터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머리부터 잡게 되면은 이게 머리부터 그렸을 때의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얼굴부터 그리게 되면 굉장히 좀 뭔가 재밌죠? 얼굴이 가장 좀 재밌는 부분이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그렇지만은 모든 동세의 중심이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부터 그리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몸통이라던가 다른 부분들을 머리 숱이랑 그 다음에 머리의 구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한정적인 뭔가 느낌밖에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사실 몸을 움직일 때 보면은 팔을 뻗을 때도 손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몸통이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어깨가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팔이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손이 앞으로 나가고 이런 식의 순서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팔을 앞으로 뻗는다는 동작만 하더라도 몸통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포즈라던가 뭔가 동세의 중심은 이 몸통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모든 움직임이 시작하는 몸통부터 그려주는 것이 더 자유로운 포즈나 인체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도 인체를 그리실 때는 머리부터 그리는 것보다는 목에서 쇄골 라인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몸통부터 시작해보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릴게요. 내가 뭔가 인체를 잡을 때 선생님 늘 뭔가 그리던 투시만 그리고 되게 평면적인 거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막 고민되셨던 분들이라면은 몸통부터 한번 그려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따로 막 인체 도형화라던가 그런 건 안 했는데요. 인체 도형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선택 사항이라고 봐요.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인체 그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우신 분들은 진짜 간단한 인체 도형화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인체 도형화도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인체 도형화 할 때 쓰는 기본 도형들이 너무 입체적이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 도형화를 하시겠다면은 더 간단하게 그냥 지금 제가 얼굴 동그라미 잡아놓고 십자선 그어놓은 것처럼 몸통도 그냥 동그라미로 잡고 십자선 그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동그라미 골반 모양으로 대충 잡고 십자선 그어놓고 방향이랑 그 다음에 부피만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구도, 방향, 부피 딱 이 정도만 알 수 있게끔 아주 간단하게 잡아놓고 거기다 한번 뼈대로서 살을 붙여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인체 공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인체 공부에 대한 개념은 사실 작가분들마다 생각하는 중요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저는 인체 공부는 일단은 평생 달고 사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림을 오래 그리시고 잘하시는 분들 대부분들도 보면은 인체를 그냥 완벽하게 꿰뚫고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그리고 또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봐온 와중에도 본인이 모르는 게 있으면은 수시로 찾고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인 것 같다고 저는 느꼈었는데, 실제로 저도 계속 인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그리는 그런 뭔가 구도라던가 방향이 아니면은 저도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늘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은 계속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제가 직접 포즈를 또 취해보고. 그래서 학생분들이 인체 공부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점이 어떤 거냐면은, 인체 공부는 뭔가 단기간에 아, 인체 공부 해야지 하면서 좀 뭔가 와다다다 해가지고 바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장르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인체 공부 마스터 한 다음에 나는 인체 공부를 마스터하고 그림을 그릴 거야, 막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체가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은 그냥 즐겁게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툴러도 정말 좋아요. 서툴러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계속 그림을 그려야 돼. 제일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 그게 가장 그림 그릴 때 좋지 않은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뭐라 해야 되지, 실전을 들어가는 것이 좀 전 두려워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연습을 위한 연습을 계속 해버리잖아요. 저도 지금 초반 드로잉을 잡을 때 아무래도 조금 고민을 하는 지금 흔적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떤 포즈를 할지 이거 그리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한번 수정도 해보고 이 방향 저 방향으로 한번 고쳐도 보고, 이렇게 해서 아, 요게 제일 괜찮다라고 느낀 부분으로 지금 잘 다듬어 나가고 있거든요. 이번 캐릭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충 얼추 이제 약간 제스처가 느껴지죠? 인형을 안고 있는, 지금 제가 지금 옆에 띄워놓은 토끼 인형을 안고 있는 그런 제스처로 약간 좀 귀여운 느낌으로 그려낼 생각이에요. 얼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얼굴 다음으로 중요한 게 학생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얼굴 다음으로 중요한 게 손 제스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손 제스처가 왜 중요하냐면은 얼굴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캐릭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인물이라는 캐릭터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이 표정으로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뭐 웃는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운다든지 다 얼굴에서 나오는 감정 표현이잖아요. 이 감정 표현 때문에 저는 얼굴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정 표현이 있다는 거는 이제 뭔가 인물이라는 대상을 볼 때 얼굴을 집중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얼굴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손 같은 경우에도 얼굴만큼은 물론 아니지만은 얼굴 다음으로 감정 표현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얼굴 말고도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런 인체 부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우물쭈물거리는 손의 동작이라던가 아니면은 되게 뭔가 떨리고 있다던가 손이, 그러면은 그냥 좀 불안하고 뭔가 좀 부끄러움이 많고 그런 감정이 좀 손에서 드러나죠. 손만 보여도. 막 영화 같은 데라던가 아니면은 막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도 캐릭터의 얼굴을 비추는 게 아니라 딱 손만 비출 때가 있어요. 막 캐릭터가 되게 막 분노에 찼을 때 막 주먹을 꽉 쥐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클리셰적인 연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보면은 이게 굳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도 손만으로 감정 표현이 또 잘 전달이 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이 얼굴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손 그릴 때는 어느 정도 신경 쓰고 있고요. 또 인체를 그릴 때 되게 중요한 게 관절을 잘 써줘야 돼요. 만약에 인체를 그릴 때 관절 같은 데를 잘 꺾어주지 않는다면은 그 인체는 굉장히 뻣뻣해 보일 겁니다. 만약에 학생분들 중에서 아 선생님 제가 그리는 인체는 되게 뭔가 뻣뻣한 느낌 나고 뭔가 되게 좀 포즈가 어색해요 라고 느끼신다면은 아마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은 아마 대체적으로 관절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뻣뻣하게 펴져 있거나 완전히 굽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살짝이라도 굽혀주는 게 좋아요. 완전히 굽힐 필요는 없는데 정말 살짝이라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학생분들이 아 내가 인체 그렸는데 뭔가 부자연스럽다 하면은 관절 부분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저는 좀 그림 나름의 제 철학도 있는데요. 그 건축가 중에서 가우디가 한 말이 있거든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가우디의 말에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게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그 신의 선이라고 하잖아요. 뭐 신의 선이다, 뭐 자연의 선이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는 소리는 곡선은 자연스러움을 상징하고 직선은 인위적임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 도시를 바라보았을 때 현대적인 건물들은 전부 다 직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창문도 그렇고요. 근데 막 숲속에 들어가서 자연물들을 보면은 자연물들은 직선이었어요. 전부 다 곡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렬로 늘어서 있는 도심의 건물들을 보면은 아 이건 사람이 만들었구나 이건 인위적이구나 라고 느끼잖아요. 건물들을 보면서 현대적인 콘크리트 건물들을 보면서 아 이게 자연스럽구나 라고 우리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은 숲속에 있는 나무들이나 막 이렇게 이리저리 곡선으로 흐르는 강 같은 거를 보면은 이거는 자연스럽다고 느끼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또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의 일부고요. 따지고 보면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곡선적인 표현과 그리고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뭔가 인위적인 직선적인 표현을 피해야 곡선적인 표현을 써줘야 더 자연스럽지 않나. 저는 그렇게 나름의 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념으로 지금 관절을 좀 꺾어주는 것도 관절을 경직돼서 펴게 되면은 아무래도 계속 직선적인 느낌만 나오게 되겠죠. 관절을 살짝이라도 꺾어야 약간의 곡선을 계속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연스러움을 계속 만들 수가 있습니다.